평소 막역하게 지내던 지인이 빚보증을 잘못 써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한 사장님은 선뜻 자신의 식당 주방 한 편을 내어주며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지인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었으며 가끔은 남몰래 쌈짓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지인이 혹시라도 마음의 짐을 느낄까봐 머무는 동안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식당 일도 찬찬히 가르쳐주며 오직 순수한 선의로 지인이 다시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일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 독립할 무렵 돌아온 것은 고마움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인이 가게를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는 비슷한 메뉴를 파는 식당이 새로 생겨났고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사장님의 식당은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며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새로 생긴 식당을 찾아가 본 사장님은 그곳에서 참으로 당혹스러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로 문을 연 그 식당의 사장은 바로 자신이 마음을 다해 도왔던 그 지인이었으며 심지어 사장님이 믿고 의지하던 직원마저 그곳으로 빼돌려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이야기는 얼마 전 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냈던 어느 자영업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에 따뜻한 온정을 내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은인을 매몰차게 깎아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씁쓸한 배신이었습니다. 옛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은인에게 책임을 묻고 원망한다는 이 상황이 과연 현실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본 심리학적인 진실입니다. 오늘 들리는 심리에서는 이 속담이 왜 과학적으로 진짜일 수밖에 없는지 아주 흥미롭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들리는 심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간 내면을 향한 더 깊고 따뜻한 통찰을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지인의 부탁에 선뜻 급한 돈을 융통해주거나 늦은 밤 쏟아내는 신세 한탄을 묵묵히 들어주며 힘든 사람을 기꺼이 도와준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베푼 호의가 어느새 그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고 나를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깊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현실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그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거나 무언가 중간에 상황이 잘못 꼬인 것이라며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해보려 애쓰다가 결국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탓이라며 조용히 씁쓸한 자책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가진 무의식적이고 이기적인 방어 기제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누군가에게 정성스러운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베푼 사람이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벤 프랭클린 효과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도왔다는 사실 자체가 나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어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큰 호의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한 사람의 뇌 속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심리적 작용이 조용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인 균형을 엄격하게 유지하려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받으면 기분 좋은 고마움을 느끼고 언젠가 작게라도 보답하려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평생을 걸쳐도 단번에 갚기 어려울 만큼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뇌가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구원해준 그 호의는 어느 순간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심리적 빚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부채감에 짓눌릴 때 사람의 뇌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인지부조화라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듭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존심과 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철저히 무능하다는 뼈아픈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뇌는 이 불쾌한 긴장감을 빨리 끝내버리기 위해 아주 손쉬운 기억의 왜곡을 선택합니다. 갚을 길이 막막한 은혜 앞에서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민 당신의 가치를 속으로 무참히 깎아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헌신을 자기 과시나 통제를 위한 계산적인 행동으로 비하해야만 그 무거운 열등감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합리화는 곧바로 내면의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덮어씌우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로 이어집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찝찝함과 죄책감을 모두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비겁한 마술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벼랑 끝에서 더 많은 것을 내어주었을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인지부조화의 고통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고통을 상쇄하기 위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묘사해야만 그들의 일그러진 마음이 편안해지는 서글픈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억울함과 자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그릇은 너무나도 크고 따뜻하게 넘쳐흘렀지만 그것을 받아든 상대방의 마음 그릇이 너무나도 작아서 그 넘치는 은혜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만 체해버린 것뿐입니다. 당신이 베푼 맹목적인 선의를 두고 스스로를 바보 같았다며 자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가 없이 타인을 돕는 이타심은 지능과 공감 능력이 가장 고도로 발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우월하고 건강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성숙함을 발휘했을 뿐이며 단지 그 귀한 에너지를 담아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만난 것뿐입니다. 오히려 자기 합리화와 투사라는 얄팍한 방어 기제에 숨어 평생의 은인을 내쳐버린 그 사람은 앞으로도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채 깊은 고립 속에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좋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악당으로 만들어야만 버틸 수 있는 그들의 내면은 사실 세상 누구보다 빈곤하고 외로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애쓰며 감정을 낭비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다시 이런 뼈아픈 배신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호의가 상대방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벼랑 끝에 선 지인을 돕고 싶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가 책임지거나 내 모든 에너지를 쥐어짜내어 완벽하게 구원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심리적 부채감의 한도 내에서만 가볍게 손을 내밀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밤잠을 설치며 억울하지 않을 만큼 혹은 영영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도 내 일상과 감정에 전혀 타격이 없을 만큼의 적당한 온기만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이 없거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상대를 모두 안전하게 지키고 관계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는 가장 성숙한 기술입니다. 상대를 온전히 구원하겠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다정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었던 그 귀한 마음을 이제는 거두어들여서 오직 당신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셔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선뜻 내밀었던 그 순수한 선의 자체는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 결코 훼손되지 않는 당신만의 눈부신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호의가 어떻게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오는지 그 기저에 깔린 인지부조화와 투사라는 심리적 기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타인의 빈약한 방어 기제가 만들어낸 서글픈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이와 비슷한 경험으로 홀로 아파했던 적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래 댓글에 그 숨겨둔 이야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아 자책의 늪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위로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리는 심리와 함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친 일상을 다독이는 다정한 시선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